반갑습니다. 타임 레버리지. 시간을 들여 막대한 시기로 치환한다. 금요일 밝았습니다. 오늘도 소중한 하루가 우리한테 다가오게 됐는데요. 어제 인터뷰 잘 하고 왔습니다. 2차례나 갔다 오고 항상 인터뷰를 갔다 오면 진짜로 내가 더 초심을 잃지 않고 잘해야 되겠다. 너무나 감사한 그런 초대였던 것 같아요. 사실 저도 여러분들과 별반 다르지 않은 일개 투자자임에 불구하고 그렇게 초대를 받았다라는 게 저한테는 사실 너무나 감사하고 더 열심히 해야 되겠다라는 그런 동기부여로 다가왔던 것 같습니다. 아무쪼록 여러분들과 함께 성장할 수 있음에 감사드린다는 말씀 진심으로 전하면서 오늘도 초심 잃지 않고 천천히 진행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천천히 들어가 볼까요? 첫 번째 기사인데요. SEC가 진짜로 항소 서류 제출 안 하면서 항소 끝나는 거 아니야? 법적 소송 진짜 이대로 종료되나? 싶었는데 역시나 SEC의 게리 겐슬러 끝까지 본인의 책임을 다하고 있네요. 정말 열일하는 것 같습니다. 그쵸? 결국에는 서류를 제출했어요. 그쵸? 하지만 XRP의 가격은 어떻죠? 급격하게 빠지는 것이 아니라 예전과는 다르죠? 물량을 소화하는 과정에 있습니다. 앞으로 알트 시즌이 불어오게 된다면 어떻게 될지, 상방으로 갈지 하방으로 갈지 여러분들께서는 어디 쪽을 좀 생각을 하시나요? 그 부분의 일환으로 리플의 CLO죠. 스튜어트 알데로티가 트위터를 날렸습니다. 지금 현재 혁신을 지지하는 새로운 규제 시대가 다가오고 있다. 리플은 계속적으로 번창을 할 것이며 새로운 행정부가 들어서게 되면 트럼프의 2기 행정부가 출범하게 되면 SEC의 항소, 법적 공방에 대한 마무리, 규제에 대한 명확성 올 수밖에 없겠죠. SEC의 항소 서류 제출, 지금까지 4년 동안 소송으로 눌려왔고요. 항소에 대한 이슈는 작은 소음에 불과하다라는 것, 저 또한 동일하게 생각을 하고요. 이제 앞으로 새롭고 혁신적인 규제 체계가 들어서고 있으면서 SEC의 3두 정치가 기다려지고 있습니다. 폴 애킨스, 마크 우에다, 헤스터 피어스 그들이 들어오면서 법제화가 생겨나고 제도권 속에 편입이 되면서 리플은 앞으로도 더욱더 성장하는 국면, 금융에 대한 생태계가 바뀌는 과도기에 있기 때문에 가치 반영이 되는 시기는 더더욱 다가올 수밖에 없다라고 생각합니다. 그 부분 일환으로 21 쉐어즈의 애널리스트죠. 맷 메나가 트럼프 취임식을 초읽기했을 때 비트코인을 필두로 한 암호화폐 랠리가 준비되어져 있다라고 하네요. 지금까지 조금 개미 털기를 하면서 미온적인 상승과 하강, 알트코인은 특히나 저평가되어 있고 눌려 있는데요. 이제 슬슬 이더리움에 대한 폭발의 시기 그렇게 머지 않았다라고 생각합니다. 최근에 리플 XRP의 가격 흐름이 굉장히 좋았다 보니까 3달러를 돌파했죠. 구글 트렌드를 봤을 때 비트코인의 검색량을 추월하는 모습까지 보여지고 있는데요. 지금 우리가 빠져나가야 되는 시점일까요? 아직 비트코인 도미넌스 상단에 위치해 있으며 인간 지표를 보여주는 김치 프리미엄을 보더라도 1% 미만대 굉장히 쾌적한 상태에 있다라는 것, 즉 기관이 끌어올렸다라는 걸 반증하고 있겠죠? 우리는 반드시 비트코인이 어느 정도 상승한 이후에 도미넌스가 떨어지는 시기, 그리고 김치 프리미엄 지표라든지 코인베이스 앱 순위라든지 구글 트렌드를 미루어 보면서 치솟는 탐욕을 절제할 필요도 있다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아직까지 우리가 현금화하기에는 시기상조라고 좀 강력하게 말씀드리고 싶네요. 정말 리플 XRP 가격이 2018년도 이후에 지금 7년 정도 만에 처음으로 3달러를 돌파했잖아요. 그쵸? XRP 많이 올랐다라고 생각할 수 있지만 차트를 한번 이렇게 크게 봐주셨으면 좋겠어요. 지금 이 삼각형이 좀 보이실까요? 7년 동안 눌러왔거든요. 그쵸? 지금까지 에너지를 응축했고요. SEC 소송으로서 릿도속을 자아냈습니다. 조금 더 와닿게 설명을 들어볼까요? 비트코인부터 좀 가보면 17년도, 18년도 때 약 2,500만 원 정도가 고점이었어요. 20년도, 21년도 때 얼마까지 갔었죠? 8천만 원까지 갔어요. 그쵸? 그러면서 지금 네 번째 반감기 사이클을 앞두고 1억 원 중반대까지 있네요. 퀀텀 점프가 일어나고 있었다. 그렇다면 이더리움도 볼까요? 17년도, 18년도 때 약 200만 원 중반대 보여줬다가 20년도, 21년도 500만 원 후반대까지 왔잖아요. 그쵸? 아직까지 눌려져 있지만 이제 곧 알트 시즌이 도래할 것. 점점 올라가는 듯한 모습이 보여줬잖아요. 그쵸? 그에 반해 XRP는 어떻죠? 2017년도, 18년도 때 약 4,925원, 5,000원까지 갔다가 20년, 21년도 때 더 올라갔었어야 되는데 지금은 어떻죠?
아예 반토막이 나면서 2,500원 선까지밖에 못 올랐단 말이에요. 이제 슬슬 법적 공방 4년 동안 다시 한번 누르면서 이제 슬슬 에너지가 응축됐던 것이 올라올 준비가 되어지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리플 XRP를 필두로 한 ISO 2002 관련된 코인들 있잖아요. 미래의 금융과 연관된 코인, 그 금융 엘리트들이 일부러 눌러놨다는 것이죠. 한번 이 스프링으로 비유를 들어볼까요? 지금까지 그 금융 엘리트들이 ISO 2002 연관된 코인들을 눌러왔다라는 것이죠. 뭐 리플과 스텔라룸에 뿐만 아니라 헤데라라든지 알고랜드, 뭐 아이오타, 심핀 네트워크 XDC까지 요즘에 이 친구들이 굉장히 좀 좋은 모습을 보여주잖아요. 그쵸? 지금까지 발로 밟아가지고 밑에 계속 에너지를 응축시키고 있다가 서서히 발로 밟은 거를 서서히 점진적으로 떼주는 거죠. 그럼 다시 이렇게 탄성의 법칙으로서 원래 제자리로 오겠죠? 지금 이 과정이라는 겁니다. 아직까지 알트 시즌이 불어오기 전에 그들이 너무나 눌러왔기 때문에 정상화 작업을 시키는 키 맞추기의 과정에 있다라는 것이죠. 왜 그들이 ISO 2002 관련된 코인들, 리플과 스텔라를 필두로 한 그런 코인들만 눌러놨을까요? 미래의 금융과 직접적으로 연관이 될 수밖에 없으니까요. 그들은 XRP, XLM과 같은 그런 코인들을 개인들이 갖는 걸 원치 않았을 테니까 이렇게 눌려왔겠죠. 정말 그렇게 호재가 많았는데 리또 속 항상 가격이 눌러왔단 말이에요. 지금까지 그들은 에스크로라는 물량을 통해서 리플 XRP에 대한 가격 조작, 매도 물량을 충분히 만들어냈을 이 가능성 또한 저는 굉장히 높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왜 지금까지 특히나 리플 XRP에 대해서 그렇게 알 수 없는 지갑으로의 이동, 거래소의 이동이 많았을까요? 그들끼리 부의 분배를 하기 위해서 혹은 매도 물량을 만들었을 가능성이 높죠. 이렇게 7년간 펀더멘탈은 계속 확장을 했는데 가격이 안 올랐다는 게 말이 안 되잖아요. 그쵸? 우리는 그들이 명분으로 삼는 안전한 매매 보호 서비스 에스크로 물량이요. 충분히 지금까지 가격에 대한 조작 가능성에 대해서도 한번 생각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어제 인터뷰 질문에서 이런 질문도 받았거든요. 근데 지금 현재 에스크로 물량이라든지 리플사가 가지고 있는 물량 자체가 너무 많아가지고 투자자들에게는 좀 그 부분이 두려움으로 느껴질 수 있을 것 같은데요. 어떻게 생각하시나요? 물론 지금 리플사가 가지고 있는 에스크로 물량 초반에 550억 개였다가 지금 약 390억 개, 리플사의 물량까지 합치게 되면 약 400억 개, 총 발행량의 약 40%를 리플사가 가지고 있다라고 볼 수가 있겠죠. 하지만 2025년 우리가 지금 맞닥뜨린 올해는 금융 파이프라인이 송두리째 바뀌어나가는 과도기 원년에 있습니다. 정말 ISO 2002 리플 네트워크가 탑재된 그 표준 자체가 올해 3월 10일에 연준 페드나우에 탑재가 되고 올해 11월 22일에 스위프트에 탑재가 돼서 공존의 시기가 오게 된다면 더 나아가 CBDC의 시대가 오게 돼서 기관들이 정말 이 친구를 브릿지 자산으로 쓸 수밖에 없는 시대가 되게 된다면 분명히 말씀드리지만 1000억 개의 물량이요 이미 1300만 개는 소각이 됐고요. 턱없이 모자란 수량이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렇다면 이렇게 질문을 주실 수도 있겠죠. 정말 그렇게 된다면 리플의 가격이 올라서 스스로가 비싸지는 것 아니냐고요? 한 가치의 이동 트랜잭션당 0.00001 XRP가 소각될 뿐만 아니라 리플은 초기부터 100만 분의 1로 쪼개지는 과거의 삼성전자의 주식이 50분의 1로 액면 분할이 됐죠? 리플은 100만 분의 1로 쪼개지는 드랍 단위를 가지고 있다. 왜 그들이 비트코인은 사토시 단위, 리플 XRP는 100만 분의 1로 쪼개지는 드랍 단위를 가지게끔 설계시켜 놨을까요? 우리는 리플의 미래 가치를 보면서 반드시 중장기적인 안목으로 이 친구에 대한 평단이 중요한 게 아니라요. 수량에 포커스를 맞출 필요가 있다라고 생각합니다. 그 2017년도와 18년도의 패턴 엄청난 메가 펌핑이 좀 있었는데요. 아직까지는 완전히 폭발하지 않았다라는 거. 어디까지 폭발할지 1분기에 어느 정도 갈지 4분기에 어느 정도 갈지 그 누구도 확실하게 예상할 순 없겠지만 저는 말씀드렸죠. 올해 1분기에 최소 $5 정도는 가지 않을까 개인적인 생각입니다. 여러분들 참고만 좀 해주셨으면 좋겠고 하지만 여기서 반드시 기억해 주셔야 되는 거 우리의 상대는 월가 그 기득권 세력이기 때문에 아무나 돈 벌게 해주는 시장 천정부지로 무조건적으로 장기적으로 꾸준하게 올라가는 시장은 절대 나올 수가 없습니다. 우리가 반드시 우리만의 탐욕을 절제하면서 여러가지 온체인 지표와 아까 언급드렸던 비트코인 도미넌스 지표
개인들의 인간 지표를 확인할 수 있는 인덱스를 바라보면서 분할 매도 전략 또한 반드시 염두할 필요가 있다라는 거. 일단 올해 1분기에는 여기 초록색 정도 6.51달러라고 써져 있는데 저는 5에서 10달러 정도까지는 리플 XRP 또한 알트코인의 폭발의 장에서 연출이 될 수 있지 않을까. 개인적인 생각이니까요. 참고만 좀 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한 차트 분석에 따르면 다음 목표가 3.8달러를 명시하고 있네요. 원화 기준 1,400원 환율 잡았을 때 한 5,300원 선 정도 될 것 같은데요. 아무쪼록 우리 또한 전고점이죠. 올타임 하이 4,925원, 5,000원 넘기 전까지는 홀딩하는 것이 좋다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방금 언급드린 것처럼 지금 7년 동안의 그 스프링을 눌러놨던 것을 점점 발을 떼면서 원상복귀를 하고 있는 과정이고요. 아직까지 리플에 대한 호재는 많이 쌓여 있다라는 거. 전통 금융권에 대한 채택뿐만 아니라 현물 ETF뿐만 아니라 이제 법적 소송 완전히 끝나는 시기 그렇게 머지 않았다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최근에 XRP의 가격 흐름이 좀 좋았다 보니까 시가총액 3위 완전하게 좀 탈환을 했고요. 블랙록의 시가총액까지 완전히 추월하게 되면서 지금 현재 기업을 통틀어서 시가총액 100위권 안에 진입을 해 있습니다. 조금만 더 상승을 하게 되면 이 뱅가드 그룹의 미들캡 ETF의 시가총액 또한 충분히 따라잡을 수가 있겠죠. 아직 리플의 갈 길은 멀다라는 것을 꼭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지금 현재 비트코인의 시가총액을 보더라도 아마존 밑단에 있네요. 2조 달러가 조금 안 되는데요. 저는 올해 1분기 어느 정도의 가격 상승이 오게 되면 이 마이크로소프트의 시가총액을 바짝 뒤쫓지 않을까 생각하고 있습니다. 아직까지도 비트코인 역시 조금 더 오를 수 있는 폭이 남아 있다라는 거. 레인보우 차트뿐만 아니라 채굴자 포지션을 필두로 한 퓨어셀 지표라든지 NUPL 지표, MVRV G스코어를 보더라도 아직까지 비트코인의 상승 여력은 남아 있다라는 것을 좀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암호화폐 전체 시가총액을 봤을 때 작년 기준으로 약 97%가 올랐다라고 하네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아직 3.5조 달러 정도밖에 안 되거든요. 이는 애플 하나의 시가총액과 거의 맞먹는 수준. 즉 다시 말해 미국의 빅테크 회사 하나와 암호화폐 전체 시가총액이 지금 비등비등하다라는 것. 이제 슬슬 시장 파이가 이 디지털 생태계로 들어오기 직전이기 때문에 우리가 더더욱 기회를 잡을 필요가 있겠죠. 한 분석에 따르면 현재 암호화폐 사용자 10명 중 6명은 밀레니얼 세대라고 하네요. 여기서의 밀레니얼 세대 25세에서 44세. 하지만 저희 구독자님들의 대부분 연령대가 50대에서 60대. 저는 개인적으로 여러분들께서 엄청난 선구자의 위치에 서 있다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최근에 리플뿐만 아니라 비트코인 역시 약 일주일 만에 10만 달러를 다시 한번 탈환하는 움직임을 보여줬었다. 아까 언급드린 것처럼 크립토컨트 CEO 주기영 대표도 말하네요. 비트코인 고점은 16만 달러, 15만 달러 정도 바라본다고 말씀을 드렸죠. 하나 2억 원 선까지는 우리가 좀 지켜보면서 그 이후에 이더리움을 어느 정도 끌어올리는지 우리는 여유 있는 스탠스로 지켜봐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가장 심플하게 볼 수 있는 지표죠. 비트코인 도미넌스 차트가 50대 후반에 머물러 있습니다. 57, 8 정도 보여주고 있는데요. 이 말은 즉슨 아직까지 알트 시즌이 도래하기 전 알트코인 이어 인덱스 또한 여전히 저평가되어 있다는 것을 반증하고 있습니다. 공부가 수반되지 않은 개인 투자자들은 가격이 뭔가 좀 재미가 없고 뜨뜻미지근하게 지지부진하면 시장을 떠나갈 수가 있겠죠. 또한 최근에 양자 컴퓨터에 대한 이슈라든지요. 그쵸? 미국의 매도 물량을 만들어낼 수 있다. 실크로드 이슈라든지요. 연준의 파월 의장이 비트코인 전략자산 안 할 거야 같은 이런 퍼드 뉴스가 퍼지면서 이를 분별력 있게 해석하지 못하면 개인들은 모두 다 매도하고 말 것인데요. 비트코인뿐만 아니라 리플 XRP 역시 지금 계속 그 고래들, 기관들은 개인의 물량을 받아내고 있습니다. 그들이 끌어올리는 시기, 그리고 마지막에 대중들한테 물량을 넘기면서 언제 한 번에 시장을 붕괴시킬지 모르겠죠.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더더욱 많은 지표들, 그들의 움직임을 미루어 보면서 최대한 좋은 수익률을 만들 수 있게끔 공부할 필요가 있다라고 생각합니다. 지금 현재 비트코인을 필두로 한 암호화폐와 미국의 기술주라고 불리우는 나스닥의 상단에 있는 빅테크, 핀테크 회사들의 주가 움직임이 함께 커플링돼서 움직이고 있습니다. 하지만 어느 시점 그들이 금융을 붕괴하면서 이제 실물 경제에서 디지털 경제 쪽으로 에너지를 마이그레이션 하게 되면 비트코인은 상승을 해도
주가는 내려앉는 디커플링의 시대가 반드시 펼쳐질 거라 생각하고 있습니다. 최근에 미국의 움직임이 범상치가 않죠. 북미를 필두로 한 블록체인 협회를 설립하고 있으면서 오클라호마주와 같은 주 정부에서 비트코인 비축 법안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이제 슬슬 암호화폐를 주 예산에 통합을 하면서 시장 파이가 엄청나게 커지는 시기가 다가와지고 있겠죠. 더 나아가서 텍사스주의 상원 의원 또한 비트코인 전략적 준비자산 도입 법안을 제출하는 움직임을 보여주고 있고요. 과거서부터 도널드 트럼프 비트코인 컨퍼런스에서 얘기했던 것처럼 미국이 비트코인을 비축 자산으로 정말 하게 된다면 아직까지는 좀 반신반의하면서 촉각을 곤두세워지고 있죠. 트럼프 취임 이제 정말 얼마 안 남았는데요. 정말로 비축을 하게 된다면 글로벌 포모의 시기죠. 이 fearing of missing out, 유행에 뒤처지는 것 같은 이 공포 심리가 기관 단위가 아니라 국가 단위로 찾아오게 됐을 때 비트코인 가격, 암호화폐 가격이 얼마나 오르게 될지 우리는 이 부분을 고무적으로 생각해 볼 필요가 있다라고 생각합니다. 이제 슬슬 미국뿐만 아니라 말레이시아 총리도 비트코인 우리도 해야 될 것 같은데 연구 좀 하고 혁신 우리도 좀 준비를 하자. 흐름에 발 맞춰야지 조금씩 움직이고 있고요. 영국 역시 암호화폐 감독을 담당하는 새로운 재무부 장관을 임명하려고 하고 있네요. 이미 영국의 중앙은행 영란은행은 리플의 인터레저 프로토콜을 통해 국경 간 결제에 대한 개념 증명을 완료했다라고 말씀을 드렸고요. 지금 현재 미국의 차기 재무부 장관이죠. 스콧 베센트 역시 블랙록이 운용하고 있는 비트코인 현물 ETF 막대한 자금을 운용 중이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이제 슬슬 게임의 판이 바뀔 준비가 되고 있는 것이죠. 이탈리아 최대 은행 인테사 은행 또한 비트코인 15억 원어치나 샀다라고 하네요. 왜 그들이 점진적으로 암호화폐 생태계에 관심을 보이면서 비트코인을 사들일 준비를 하고 고위급 인사에 대해 친암호화폐 의원으로 자리 배치를 하고 있을까요? 11개의 비트코인을 매입한 이탈리아 최대 은행, 앞으로 잠재적인 비트코인 수요에 대해 우리 또한 반드시 준비하고 대비할 필요가 있어 보입니다. 아직까지 리플과 SEC의 소송에 대한 마무리는 오지 않았지만요. 이제 슬슬 도널드 트럼프의 새로운 임기가 시작이 되면서 규제가 완화될 것이다. 일부의 소송들, 리플과 SEC의 소송 또한 완전히 끝나게 되면서 규제에 대한 명확성이 우리 앞에 찾아오게 될 것입니다. 마지막으로 굉장히 안타까운 소식인데요. 최근에 핸드폰을 훔쳐서 가상자산 약 7억 상당을 빼돌린 40대 여성이 구속됐다라고 하네요. 우리가 서로 소통을 할 때 서로의 평단이라거나 수량을 공개하지 말자라고 한 것, 정말 슬픈 현실이지만 범죄의 표적 대상이 될 수도 있기 때문에 늘 서로 배려하는 마음으로 조심해서 경각심을 갖고 안정성을 최우선으로 소통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지금 현재 센티멘트의 자료를 미루어 봤을 때 100만 달러가 넘는 XRP 건수가 계속 증가되고 있거든요. 고래들은 개인이 팔아먹는 그 물량을 모두 다 소화하고 있다는 것을 꼭 명심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시간이 지남에 따라서 지금까지 엄청나게 눌려왔었던 ISO 2002 대표 코인이죠. XRP에 대한 폭발의 시기 올 수밖에 없다라고 생각을 하고요. 제가 책에서도 언급드린 것처럼 디지털 금이 비트코인이라면 디지털 다이아몬드, 타의 추종을 불허하는 유틸리티 코인이 XRP라는 것의 가치에 집중하면서 오늘도 꾸준히 성장했으면 좋겠습니다. 금일 영상은 여기서 마무리하고요. 오늘도 시청해주심에 대단히 고맙습니다. 우리는 모든 면에서 점점 더 좋아지고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성투합시다.